이번 타임은 개념 원리를 할 거고 나중에 저녁에는 마플을 할 겁니다. 저녁에는 마플을 할 거니까 마플 챙겨오시고. 자, 개념 원리를 펴면 그때 합성함수 풀이는 끝이 났었고 역함수 설명한 걸 여러분이 좀 풀어왔어야 되는데 128부터 풀이를 좀 할게요. 128, 9 펴보세요. 53번. 또 128부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없으면 53번부터 할게. 일단 뭐 저런 문장이 쭉 있는데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누굴까? 역함수 존재겠죠. 역함수 존재 밑줄. 저 멘트에서 우리는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멘트와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너희가 거슬려야 되는 건 지금 누구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겠지. a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있고 3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벗겨내셔야 돼요. 절대값을.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가 어떻게 벗겨집니까? 그대로 벗겨질 거니까 정리를 좀 하면 a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랑 합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를 달고 나오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얘에서 지금 기울기에 부호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부호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어떻다? 크다를 조금 써야 되는 상태겠지. 그럼 이 둘을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럼 앞에가 양이면서 왼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진짜? 오른쪽으로 벌어졌을 때가 4이값, 왼쪽일 때가 바깥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또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이 이제 조금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여기 이제 1대1 대응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했었는데 그 멘트가 역함수 존재에 온다는 거 그거 하나 바뀐 거. 근데 이 똑같은 멘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130, 131, 156번이랑 159번이랑 만 하면 되나? 자, 156번 먼저 보세요. 일단 합성이라는 게 좀 보여야 돼. F에 3x-2가 들어갔더니 그게 지금 6x 플러스 1이라는 말이 주어졌고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거는 f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한 방에 얘를 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을 누구로 치환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fx를 찾아야 f 역함수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얘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3x-2를 t라고 두는 거야. 그럼 이 식이 ft는 바뀔 거고 그럼 요 식도 바꿔줘야 되니까 얘의 x 자리에는 뭐를 넣을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x는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지만 그냥 3x 자리에 t 플러스 2를 넣자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럼 6x가 됐다라는 건 여기에 뭐 곱한 게 온다? 2 곱한 게 올 거니까 2t 플러스 5가 되겠구나라고 두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tt가 들어갔을 뿐이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xx로 바꿔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를 이제 1분의 2x 플러스 5로 바라보면 역함수 쉽게 구하는 방법 얘 둘의 자리는 뭐 해주고 바꿔주고 사이에 부호는 뭐 해줘라? 바꿔줘라 했었지.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B만 찾는 거니까 답은 나올 거고. 사실 뭐 fx를 찾고 들어가는 이 방법이 제일 정석적이고 무난한 방법인데 다르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도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자, 얘를 그냥 바로 역함수 성질을 써서 조금 가져와 볼게요. 얘를 역함수 성질 쓰면 누가 오지? 역함수에 6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이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린 이 6x 플러스 1을 누구로 치환한 다음에 t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럼 6x 자리에는 t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3x 자리에는 2분의 t 마이너스 1을 넣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ft는 요 3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t 마이너스 1에 2가 더 빠졌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tt 들어가 있는 걸 너희가 강제로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xx로만 바꿔주면 똑같이 정답이 나오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하냐 그 차이인 거야. 역함수를 형태를 만들어 놓고 찾을래 아니면 함수를 찾고 역함수를 찾을래, 그건 너희 선택인 거지. 상황에 따라서 뭐가 편한지는 문제마다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줄 알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뭐 해준 거 펜으로 좀 추가로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아. 구분을 짓기 위함이니까. 이제 개학인데 아직도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냐 너. 학교가 더우면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페인이야? 네? 오늘 왜 이렇게 좀비 상태야? 주말에 게임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네. 웬일로? 졌어요. 학원은? 어제 안 왔나? 어제는 안 오니까 토요일에 하니까. 일요일은 따로 뭐 영어 강의가 없어서 네. 지울게요.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159번. 일단 fx와 gx가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함수가 주어지면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난이도가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f 도트가 있고요.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뭐를 합성하겠다라고 돼 있지. f를 합성한 다음에 거기에 뭐를 넣었더니 a를 넣었더니 그게 뭐가 됐다? 1이 됐다라고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을 때 뭐 하나씩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은 안 된다라고 했었지.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될까? FA부터 찾겠다라고 하고 들어가도 돼, 얘들아. 근데 우린 최종적으로 뭘 할 건지를 접근을 해볼 거야. F 역함수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고 G 역함수가 들어있고 거기에 뭘 넣었더니 FA를 넣었더니 그게 얼마가 됐다. 그럼 우린 최종적인 결과는 F 역함수 1을 찾고자 하는 거야. 맞아? 그럼 F 역함수 뭔가가 1이라는 건 F가 뭐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F에다가 뭐 요거를 이제 역함수 성질을 써보자. 요거를 역함수 성질을 한번 써봐봐. F 뭐가 1이 뭐라는 게 나와? G 역함수 FA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에다 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라는 걸 알아? X에다 이렇게 되면
3이 나오겠죠? 그럼 요걸 다시 역함수 성질을 한번 불러볼래? G에다가 뭘 넣으면? 3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F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G에다가 3 넣어봐봐. 그게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죠.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F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 하는? 3이 나오게 하는 뭔가를 구해달라. 그럼 얘가 3 되려면 X에다 뭐 넣어주면 돼? 그래서 A가 얼마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넣고 해서 해도 되지만 역함수 성질을 쓰면 조금 더 쉽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귀찮아서 하고 싶진 않고, 궁금한 사람들은 넣어서 해봐. 그럼 넣기 위해서는 역함수도 찾아야 될 거야. 역함수도 찾아서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답은 나와요. 자, 정리되면 132, 133 132, 133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34, 135 120번 또 127. 7 또 25 질문 선생님 뭐 없습니까? 오케이 20번 먼저 봅시다. 자 20번은 fx를 완벽하게는 모르는데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어떻다라고 돼 있어? 같대요. 그러면 그 식을 만들어 보면 돼. 일단 fx는 ax 플러스 1 가져오시고요. 오른쪽에 역함수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1분의 ax 플러스 1로 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 둘의 자리를 뭐 해주고 바꿔주고 사이 부호가 안 되니까 a분의 x 마이너스 1로 두라는 거겠지. 그럼 이제 식을 양쪽에 a를 곱하게 되면 이 왼쪽 식이 a 제곱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오른쪽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말 뜻은 a 제곱이 얼마이고 X. a 제곱은 1이겠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그냥 얼마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일 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125번 요것도 좀 귀찮더라도 처음 우리가 이 공부할 땐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x가 2보다 작을 땐 무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얘가 무슨 함수를 갖는다? 실수준 집합에서 종이는 무슨 함수를 갖는다? 제일 중요한 문장. 역함수를 갖는다. 1대1 대응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2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니까 얘부터 그릴 거야. 그럼 여기에 x에다 2 넣게 되면 y 값은 얼마? 6 정도가 나오겠죠.
딱 x가 2일 때는 6이라는 이 점을 지나면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차함수입니까? 감소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여기가 5 정도 되는 이런 그림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왼쪽에서 이 콤마 B라는 게 지금 무슨 점으로 잡혀 있어? 꼭지점으로 잡혀 있죠. 근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내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볼게. 여기가 꼭지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데 똑같은 y가 지금 존재하고 있네.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반드시 어디로 볼록이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차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즉 꼭지점은 반드시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힌트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2,6이 꼭지점이 돼야 되니까 일단 B는 뭐가 될까? B는 뭐가 될까요? 2,6인데 여기서는 2,B라고 돼 있잖아. B는 얼마겠어?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A 값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라는 힌트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는 어떻다라고 들 수 있는 거야? 크다라고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힌트가 혹시 있나?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냥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써봅시다. 얘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문제에서 A, B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돼 있네. 그럼 요 범위에 들어있는 제일 작은 정수 누구겠어? 그러니까 1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힌트들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답이 나오고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그림을 꼭 그려봐야 하는 자, 그 다음엔 127 할 겁니다. 자, 127번 같은 경우에도 함수를 줬는데 얘는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까는 완벽하게 알았을 때 난이도가 어떤 거라고 했지? 낮은 거. 근데 얘는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쫄근태가 좀 중요한 힌트인데 F 도트의 G에 역함수가 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더니 2x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됐다? x가 됐다. 이런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F 역함수에다 누구를 집어넣었더니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너희가 마음을 먹어야 돼. 나는 이걸 역함수로 풀 건지 아니면 이걸 역함수 성질을 써가지고 fx로 돌려서 문제를 풀 건지 요런 걸 너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더해드릴 건데 저는 그냥 원래 함수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역함수를 안 찾는 방법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일단 무슨 성질부터 좀 떠올려야 될까? 역함수 성질부터 떠올려야겠죠. 결국에는 이 f 도트 g라는 놈에다가 누구를 넣었더니 x를 넣었더니 그게 누가 나왔다라는 거야? 2x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야. 요걸 힌트로 준 거겠지. 그 다음에 요것도 역함수 성질을 쓰면 누가 나오지? f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요 힌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부터 조금 쓸게. 결국에는 f에다가 g를 합성하라는 거잖아. 맞아? 넣어보자. 그러면은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a에
x 플러스 c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근데 바로 결정이 되는 게 a가 얼마라는 게 결정돼? 2라는 게 결정돼.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 c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봐야지. 얘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아니까 2라는 걸 아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b 값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겠죠. 그럼 5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c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a, b, c를 뭐 하는 문제? 더하는 문제니까 a, c 사라지고 정답은 그냥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되지만 역함수 성질을 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야, 이 파트는. 그것도 당연히 할 줄 알긴 해야 되는데 목적은 누구를 잘 쓰는 게 목적이야? 역함수 성질을 잘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왜 목소리가 다시 진짜 목소리가 계속 이래? 그냥 계속 안 돌아와. 이게 한 번도 다 내가 느끼기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평소에 목소리가 되진 않겠죠. 계속 이 목소리가 감사 적어야 돼. 듣기 불편한 목소리죠. 난 듣기 불편한 목소리로 수업하고 싶지 않아서. 야, 너 뉴스에 떴대. 부산이 코로나 지금 제일 심하대. 이번 코로나 졸라 아프대. 역시 나만 아픈 게 아니었어. 이번 코로나 진짜 아프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 좀 깝깝하더라도 내가 지금 100% 나았다라고 확신을 못 가지겠어. 마스크 최대한 쓰고 있거든. 최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밖에 다닐 때 누가 막 기침하거나 그러다가 멀리 하세요. 최대한. 진짜 아파요. 목소리랑 지금 코가 안 돌아오고 코하고 목이 안 돌아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너희 계약하면 더 심하거든요. 분명히 학교에 콜록 되는 애들 꼭 있을 거니까 알아서들 조심해요. 이번 코로나 진짜 아파. 내 진짜 주위에서 내 보고 다 고민하고 하니 아파도 되게 잘 찾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파도 일단 하고 나가지고 겔겔대다가 주위 사람들이 가세요 해서 가는 스타일인데 처음으로 결근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아파요. 조심하세요. 나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가리에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가 벨트 휘두르는 거에 머리 맞고 머리가 찢어졌어. 응급실 가서 꼬매고 학원 수업 들으러 그 정도로 고민하고. 리넌스키 왜 숙제가 제대로 안 풀렸지? 안 걸렸네. 저희 이거 나갈 유리함수 나올 겁니다. 네.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좀 쉬워요. 그래서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 오면 말할게. 나는 쉬운 걸 어려운 걸 쉽다고 구라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어려우면 어렵다 인정하고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아직 실력업에 우리 몇 문제 더 해야 되죠. 이 새끼 기가 배워야 되네. 이 새끼 동그라미 놓치고 손도 안 댔어. 좀 손 대봤어? 내가 동그라미 쳤던 문제들은 너희가 손은 대볼 만한 좀 그냥 뭐라도 조금 끌적거릴 수 있을 만한 문제만 동그라미 쳐.
저희 방학 끝나면은 원래 시간표대로 그냥 저녁 시간표대로 오면 돼. 그렇지. 왜냐면 못 오니까 너희가. 그게 모든 학교가 개학했을 때 그렇게 아마 돌아갈 걸.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는 금요일에 개학을 하고 저희는 월요일 개학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금요일 와서 수업 듣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특강 원래 없잖아. 아 맞다. 원래 없는데 만약에 있으면 내가 특별히 보강하는 거 잡는다 이런 거지. 그래서 금요일은 원래 특강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서 공부해도 돼.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왔을 때 내가 없을 거라서 너희를 챙겨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나도 철저하게 내 수업 없으면 출근 안 해요. 나도 1시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은 사람이야. 야, 네 새끼야 왜 뒤에 동그라미 붙이고 안 풀어봤어? 네? 몰라서. 앞에 왜 안 풀려 있는 문제가 있어? 저거는 잘 안 해나 싶어요. 틀렸는데. 이 새끼 딱 걸렸어 너. 136쪽 펴봐요. 그때 프로라는 게 2, 3, 4였나? 아 1, 3, 4였나? 질문 3번 4번 1번은 괜찮았어? 넌 손도 안 대고 이런 새끼야. 이씨. 좀 해야 된다니까. 자 133부터 합시다. 이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좀 이상하게 주어졌어요. x의 범위가 어떻게만 주어졌지? 1보다 크거나 같다고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볼게. 그럼 우리는 그림을 최대한 난 그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림 그리려면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되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뭐의 제곱이 생길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일단 생기겠죠? 뒤에 뭐 붙여줘야 될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붙을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일단 몇 코마 몇으로 잡혀 있는 상태? 1 코마 내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니까 그냥 xy축은 안 그릴게. 1 코마 a 마이너스 2분의 1이 꼭지점으로 잡혀 있는 상태야. 그럼 원래 2차 함수 그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x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어떤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y가 존재하고 있지. 이러면 1대1 대응 돼야 안 돼. 당연히 역함수 문제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어떨 때라고 제한돼 있어요? 크거나 같을 때라고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부분만 쓰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증가하는 부분만 쓰겠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무리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뭐 중요한 거 설명할 때도 이런 거 다시 말하긴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역함수라고 돼 있죠. 그 역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줬지? 2라고 준 상태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얘의 역함수로 가는 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기껏 해봐야 1차 함수의 역함수로 가는 거밖에 안 했어. 그 말 뜻은 얘는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어차피 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과 같다라고 했지? y는 x와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했어. 그럼 이걸 넘기게 되면은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죠. 좀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2를 곱해버릴게.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게 몇 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지? 2개 점. 내가 그러면 그거의 x좌표들을 각각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 교점의 x좌표들을. 그럼 그때 y좌표들은 뭐가 될까? 이 좌표들은 누구를 지나고 있는 점이지? 얘를 지나기도 하지만 누구도 지나고 있는 거야? y는 x로 지나고 있는 거야. xy가 어떤 상태? 같은 상태. 즉 얘가 뭐라고 들 수 있고 알파라고 들 수 있고 얘를 베타라고 들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에다가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죠. 즉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다?
2라고 돼 있는 상태인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걸 양변을 제곱했다라고 치면 루트 사라지면서 이게 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쪽이 2를 약분하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라는 힌트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겠죠. 왜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가 누구랑 누구로 가정했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가 되고 알파 베타 값은 뭐가 돼요? 2a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면 얘가 생긴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고 2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 값만 여기에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자, 넣어보자. 자, 4를 제곱한 거니까 16. 알파 베타가 2a니까 얘는 몇 a? 마이너스 8a. 그게 얼마다? 2다. 그러면 8a가 14가 나오죠? 그럼 a 값은 얼마가 될까? 8분의 14니까 약분하면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모릅니다. 그러면 134번까지 풀이를 좀 하고 제가 역함수에서 하나 더 언급할 거를 하나만 더 언급하고 유리함수로 넘어갈게요. 정리 얼른 해도 책에 낙서를 해. 수학 책에 낙서를 해. 너 영어 숙제도 잘 안 하냐? 국어 숙제도 잘 안 하냐? 수학은 왜 그래? 왜 가끔 안 이렇게 안 해올 때가 있어? 왜 수학만 차별해? 사별을 당했어요. 수학 숙제 안 할 거면 다른 과목도 하지 마. 네? 그래야 평등한 거 아니야? 공평해야지. 왜 수학 숙제는 안 하는데 다른 과목 숙제는 잘해? 다른 과목 숙제 잘할 거면 수학도 잘해. 네. 괜히 수학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알겠어? 네. 감히 다른 과목을 하면서 수학을 안 해? 네. 과목 편식을 해도 하는 건 이해하는데 수학은 편식하지 마세요. 수학은 절대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 안 해도 수학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과목인데 심지어 편식까지 한다? 답 없어져 과목. 자, 134번인데 요거는 뭐 해봐야 되는 그림일까? 그려. 그렇지. 그림 그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림을 그리기 쉽게 완벽하게 함수를 줬고 둘 다 몇 차 함수로만 주어졌지? 1차 함수.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x에다 딱 1 넣어봐. 1, 몇을 지나요? 1, 마이너스 1 지납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겠지.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x에다 똑같이 1 넣어봐봐. 여전히 몇 몇이고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아까 얘보다는 조금 어떻게 했어요? 낮은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겠지. 자, 근데 요런 그림과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역함수. 역함수를 그리겠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만약에 역함수를 그리려면 어떤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쭉 긋겠죠. 여기도 이런 선을 쭉 그은 다음에 요 그림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이 그림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억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선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
일단 요 점이 어디로 이동이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로 이동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그림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교점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그냥 누구 구하면 되냐면요. 어차피 여기 넓이랑 여기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넓이랑 크기는 어떨 거야? 같을 겁니다. 그럼 하나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는 거?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 2배요 라고 우겨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L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선을 조금 그어서 풀어도 되고 여러분이 이걸 잘라서 풀어도 되고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할까? 일단 꼭 이 점들을 조금 찾으면 편하긴 하거든. 요 점부터 좀 찾아볼게. 요 점들. 그럼 요 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죠? 이 선이 뭐였지? 이 선이 뭐였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직선이었고요. 얘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2분의 1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아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점을 찾기 위해서는 2x-3이라는 선과 x라는 선이 만나는 거니까 x가 3일 때 만나는 거라서 3,3이라는 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로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장선 그어가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장선을 가져오세요. 그럼 이런 무슨 삼각형이 있었을 건데?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이런 보조선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의 삼각형이 빠졌다? 2개의 삼각형이 빠졌다고 구하는 게 좀 편해 보이거든요. 방법은 되게 많아 얘들아. 왜냐면 너희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밑변 길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은 뭐가 나올까? 높이가 나오겠지.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가끔 그런 걸 못 떠올리는 사람들은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넓이 뺀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려본 거고요. 그럼 저희는 정석대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요 밑변 길이부터 구해보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일까? 밑변 길이는 3루트 2겠죠? 아닌데? 6루트 2겠죠? 6루트 2겠죠? 밑변의 길이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지금 1,-1이고요. 이 직선이 뭡니까? y는 x였지.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x-y는 0 이렇게 될 거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 분모에 일단 뭐 깔려야 돼? 루트 2분의 깔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1 집어넣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되겠죠? 거기에다 절대값 어차피 씌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라는 게 나와? 루트 2라는 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삼각형 넓이니까 뭐까지 곱해주면 2분의 1까지 곱하면 요 하나 넓이가 지금 나오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린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2 곱해주면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2개 빼는 방법으로 가셔도 돼요. 그거는 개인 뭐 차이니까. 필요한 거 빨리 그리거나 적어두시고. 에이, 필요한 거 해놨어?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필요한 거 하나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필기를 조금 해놔야 되거든. 역함수 부분을 124, 125쪽을 잠시 펴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게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때 뭐 대충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갔던 거라서 한 번만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역함수를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125쪽에 역함수 구하기에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밑에를 볼 겁니다. 문장을 잘 찾아보세요. 이때 함수 f의 치역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있죠. 저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함수에 정의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역함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갑니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뭐로 간다? 치역으로 가. 그럼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뭐로 갈까? 정의역으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두고 넘어가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뭐로 가고 치역으로 가고,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뭐로 간다? 정의역으로 간다. 그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뭐로 갈까? 정의역으로 가는 거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된다라는 거 왔다 갔다가 해야 돼요. 요거 기억해두고 우리 이제 좀 그 다음 함수로 넘어갈게. 유리함수를 하기 전에 유리식부터. 유리식. 자, 유리식이 뭐냐면 너희가 아는 건데 너희가 아는 것 중에서 배우지 않은 거를 좀 추가로 더 배울 겁니다.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거 배웠지 얘들아. 다항식이라는 거 배운 적 있지? 항이 몇 개 이상인식? 두 개 이상인식. 그러니까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이 다 다항식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분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x가 들어가 있는 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다? 유리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분수식과 다항식이 합쳐져서 무슨 식이 된다고? 유리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때까지 어떤 함수밖에 안 다뤘었지? 다항식밖에 안 다뤘었어. 그리고 그 다항식에다가 y는 붙여가지고 다항 함수를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식을 배울 거고? 분수식을 배울 거고, 그 분수식에다가 y는을 붙이면 걔가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수함수라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그 유리식에다가, 유리식이 아니지 분수식에다가 y는을 붙여가지고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분수식이 뭐예요? 뭔가 분수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분모에도 뭐가 들어가는 걸 배운다? x가 들어가는 걸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x가 다 어디에 많이 있었어? 위에 많이 있었잖아. 뭐 2분의 1x 이런 2분의 1x는 본 적이 있지만 너희가 2x분의 1은 본 적이 있냐고. 함수를 본 적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x 플러스 2x분의 1이라는 산술기하는 해봤지. 산술기하는 해봤지만 이런 함수를 다루는 건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함수를 다루기 전에 이런 식들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여기에서 배우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애들이 가끔 물어보거든. 왜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보통 끊기냐면 빨리 나가는 학교는 유리함수까지 나갑니다. 근데 좀 진도가 느린 학교들은 유리식에서 딱 끊겨요. 유리함수 바로 앞에서 끊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럼 그 기말고사는 뭐부터 원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유리함수부터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할까? 유리식부터 끝까지로 해버려. 또는 아니면 유리함수부터 시험이 들어가. 그럼 애들이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그럼 유리식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공부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안 해도 될까? 유리함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시험 범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 알려줄 때 잘 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중간기 말에 다 겹쳐져서 나올 확률이 높은 파트, 그리고 너희가 아주 귀찮아할 파트, 왜냐면 분수거니까 너희가
중학교 때도 분수 계산 개 싫어했을 걸. 많이 틀리기도 했을 거고 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식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건 다항식밖에 안 배웠었고 이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분수식을 배울 거다라는 걸 방금 언급드렸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들 봅시다. 우리가 저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식들을 전부 다 무슨 식이라고 부를 거다? 대답. 유식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분모에도 x가 더 들어있는 걸 무슨 식이라고 할 거고 분수식. 위에만 x가 있는 걸 무슨 식이라고 부를 거야?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거 구분하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유리식의 성질을 봅시다. B분의 A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투라는 과목을 배우기 전까지는 분모가 0 되는 건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은 뭐냐면 B는 뭐가 안 된다? 0이 안 된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B분의 A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B에다가 만약에 C를 곱했어. 그럼 만약에 A에도 뭐를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될 수 있는 거지. C를 곱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C는 뭐가 아니어야 될까? 왜냐면 뭔가 곱해져서 0이 됐다라는 건 뭐 얘들이 뭐가 됐건 간에 같아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곱해지는 놈도 분모에 있는 놈도 당연히 뭐는 아니어야 된다? 0은 아니어야 된다. 그럼 곱할 때가 그러했으니까 이게 나눌 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사칙연산. 자, 분모가 다른 것끼리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뭐 하라고 배웠죠? 초딩 때부터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통분하라고 배웠을 거야. 그럼 우리가 분수가 있는 것들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만 잘해주면 될까? 약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거나 빼면 뭐만 잘해주면 되고 통분을 잘해주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일 때 뭐를 잘해주면 된다? 약분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틀릴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4번으로 넘어오시면 뭐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라 해서 뭐 있어 보이게 표현이 돼 있는데 뭐 딱히 대단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 지금 첫 번째 거부터 볼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어떨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위의 차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위의 식에다가 밑의 식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나눠보겠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너희가 세로셈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수학 상에서 그때 배웠던 세로셈을 이용해서 나누시라는 겁니다. 근데 분모의 차수가 더 작을 때는 더 이상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뭐를 진행해 줄 거고 세로셈이라는 나눗셈을 진행을 할 거고요. 분모가 차수가 더 높을 때는 더 이상 못 나누니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개 이상이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주어지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을 거야. 4개 이상의 식이 곱해져 있고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해져 있는 걸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강제로 공통부분을 찾기 위해서 몇 개를 먼저 곱하는 것부터 있었지. 2개를 한다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4개 이상의 유리식이 주어지면 그때도 4개일 때는 몇 개 묶어서 정리하는 게 편할까? 2개를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을 거라는 거야. 잘 찾으면 비슷하게 생긴 형태가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4개가 나왔다는 건 2개 묶어서 강제로 어떤 형태가 생기게끔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이구 조심. 틀릴 수 있지. 뭐 그래.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번이거든. 3번 별표. 자, 3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배우면 나중에 고2 때 수1이라는 과목에서도 다시 쓰고요. 수2에서도 쓰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모가 어떤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가 어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지금 분모끼리 뭐 돼 있어 지금?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원래 따로 있던 분수를 뭐 해놓은 형태일까? 뭐 해놓은 걸까? 그러니까 곱했다라는 건 통분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통분이 됐다라는 것은 원래는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합칠 수 있다는 건 강제로 뭐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남고 떼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통분이 돼 있는 거를 부분으로 쪼개주는 과정을 앞으로 부분 분수라고 부를 겁니다. 통분이 돼 있는 걸 강제로 뭐 하겠다? 떨어뜨리겠다. 그런 걸 우린 네 글자 뭐라고 부를 거다? 부분 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저 3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무슨 분수라고 돼 있어? 부분 분수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치세요. 저거는 오늘 배운 순간부터 정말 많이 쓰입니다. 부분 분수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뭐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너한테 물어보면 너희가 부분 분수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형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부분 분수 같은데? 라고 떠올리시라는 거야. 그럼 이거 부분 분수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 머리 들어봐. 얘를 우리가 부분 분수 쪼개는 방법은요,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뺀 거 분의 1이 전체에 일단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부분 분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모르겠으면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걸 다시 뭐 해보면 될까? 통분했을 때 이해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자, 요거 한번 통분해보자. 분모는 뭐 될 거야? a, b분해가 되고 분자에는 뭐가 올까? b 빼기 a가 올 건데 얘랑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a분의 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를 하는 방법은 뒤에 식에다 앞에 식 뭐 한 거? 뺀 거? 분의 1이 전체에 묶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너희 어떤 계산이나 식을 정의할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좋아해? 싫어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분의 1이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방금 한 걸 토대로라면 이 식에다 이 식 뺄 거잖아. 그럼 얘에다 얘 빼면 뭐 생겨? 마이너스 4 생기니까는 두고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의 자리를 뭐 해서 써도 돼? 바꿔서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앞에 작은 놈, 뒤에 큰 놈 쓰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유리화해야 되는 식이 나오면 앞에 큰 놈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에 거 제곱에다 뒤에 거 제곱을 뭐 할 거니까? 뺄 거니까. 그럼 앞에가 커야 부호가 마이너스만 생기겠지. 근데 부분분수는 뒤에가 어때야? 커야 마이너스만 생겨. 습관을 그렇게 기르시면 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분분수 한번 해보자. 뒤에 거에다 앞에 거 빼면 뭐 남습니까? 4 남죠. 얘에다 얘 빼면 xx 사라지고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이 전체에 묶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부터 와야 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라는 건 뭐 돼 있는 것을 두 글자 통분이 돼 있는 걸 강제로 떨어뜨려주는 과정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부분 분수의 형태인데 좀 더 정확한 식을 한번 써보면 a, b 분의 c라는 형태가 있다라고 칠게. 그럼 이럴 때는 b 마이너스 a 분의 c가 전체에 묶이고요. b분의 1 앞에 거 분의 1이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1, 1이었던 게 여기에 그냥 cc로 바뀐다는 그 차이밖에 없지만 우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요거를 많이 다루게 될 거라서 잘 기억해 두시고 뒤에 문제에서 연습 계속 시킬 겁니다.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연습 좀 할게요. 일단 166 하시고요. 167에 1번, 168에 1번, 169에 1번, 3번. 제가 방금 말한 것만 지금 빨리 해봐. 어, 169에 13도 하는 거야. 어? 알고 있,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요거 되면 왼쪽에 있는 특강까지 하고 뒤에 있는 거 하나씩 좀 풀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수요일쯤에는 유리함수 들어가겠다. 오늘은 유리함수는 못 들어갈 듯이 봐요. 유리식까지 하고 나면 시간 다 돼서. 오늘 저녁엔 최대한 마플풀이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근데 마플도 풀이할 거 그렇게 많지 않지. 영재 우리 거의 다 그렇게 풀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거의 다 끝내지 않았었어. 마플풀이 남았나 우리? 내가 그러고 숙제를 더 냈나? 함수 파트? 함수 파트 숙제 안 냈었지 않아? 맞지? 그 정도의 그 뒤에 절대 부등식 나왔어. 그럼 안 적었구나. 얘들아 개념 원리도 챙겨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저녁에. 근데 그 비율을
좀 그렇게라도 와 해줄 거야. 아그 계약날 바로 상담을 해. 무슨 데가 어떤 입시 상담 이런 거 성적 상담 해야지. 학교 상담은 중요하잖아. 그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상담도 안 해줄게. 해주던지. 대충 하겠죠. 정말 마음 아프지만 학교에서는 가면 갈수록 대학교 갈 가능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신경 안 써줍니다. 확률이 높은 애들한테 투자를 하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합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대학교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심지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시라도 해가지고 부산대를 갈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까지도 말하냐면 어차피 안 돼. 네가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도 말하면서 급을 낮춰가지고 합격률을 높이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접받기 싫으면 내신 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말한 건 없어. 이제 한 학기 끝났는데, 너 새끼야. 새끼 뭐? 글로 먹은 거야? 포기할 거야? 아니요. 네 새끼야, 네가 니를 포기하면 어떻게 새끼야? 자, 다 풀을게요. 166의 1번부터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자, 167번엔 x의 통분한 거구나. 왼쪽은 통분하면 그냥 x의 x-3분의 1이겠죠. 오른쪽은 x의 x-3분의 x가 됩니다. 좀 이상한데 이거?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왼쪽은 이미 통분을 해도 더 곱해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왼쪽 식을 우리가 미리 인수분해를 해놓으면은 얘 분의 1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을 통분하려면 뭐로 통분이 돼야 돼? 얘로 통분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더 곱해줄게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얘한테 없던 누가 분모에 곱해지는 거야? x가 곱해지니까 위에도 누구를 곱해줘야 돼? x를 곱한 게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8번엔 x-4분의 x-2. 그 다음에 169의 1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5x 플러스 12. 그래서 약분은 아니고 통분할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고 위에는 그냥 그대로 묶어낼 게 없다면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2x 제곱분의 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140쪽으로 오세요. 왼쪽 페이지 할 겁니다. 왼쪽 페이지 비례식 파트. 이 비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처음 보는 놈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도 비례식을 배워봤고 한데 이 파트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문제 풀이인데 적용할 수 있는 스킬 하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걸 배웠을 거야.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는 힌트가 주어져요. 그러면 방법은 많겠지.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을 2분의 3알파라는 두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두 근이 2대 3이라고 주어지면 두 근을 어떻게 두는 게 제일 베스트죠? 2알파랑 3알파라고 두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둬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뒀을 때가 뭔가 분수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계산 실수가 덜하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킬처럼 이 파트를 배우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터득한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일단 비례식부터 볼게요. 1번에 괄호 1번을 보는 겁니다. A 대 B는 C 대 D라는 게 있으면 얘는 B지 얘들아. B지? 요거를 B율로 바꾸면 뭐가 되지 얘들아? B분의 A로 바꿔 쓸 수 있죠. A 대 B를 우리는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 B분의 A로도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C 대 D는 뭐로 바뀔까? D분의 C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든 어떤 똑같은 값으로 같을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떤 K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b분의 a가 k니까 a는 몇 k라고 들 수 있고 bk라고 들 수 있을 거고 dc는 몇 k라고 들 수 있는 거야? dk라고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스킬을 우린 쓸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2개짜리일 때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 그럼 3개짜리일 때도 충분히 너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에 뭐 하나 추가되냐면 여기에 2 대 f까지 추가된다라고 칠게. 그럼 아까 이게 뭐로 바뀌었었지? 얘가 뭐로 바뀌었었지? b분의 a 얘는요? d분의 c 얘는요?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게 이거 전체를 전부 다 k라고 둔 다음에 a는 몇 k라고 뒀고 bk, c는 그럼 이번에 e는 fk까지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일 때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얘들 결국엔 얘들이 어떤 b를 가지는 거니까 약분되면 어떤 값수로 같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우리가 어디서 비슷하게 한번 풀어봤었지? 고1 때 해본 적 있어. 항등식 파트에서 본 적 없나? 항등식 기억 혹시 안 납니까? 항등식 파트에서 어떤 뭐가 주어지면은 그 뒤에다가 능K라고 둔 다음에 문제 풀어본 기억 없어요? 야 이거 뭐 책이 없으니 이거 뭘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저한테 챙겨올게요. 저한테 제가 수학상 챙겨와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x, y, z가 절대 뭐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0은 아니다 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x 대 y 대 z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 3대 4대 5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걸 너희는 바로 뭐라고 들 수 있어야 되냐면 머리 들어봐. 얘는 말 그대로 b만 주어졌지 얘들아. 그럼 실제 여기에다가도 k 곱하고 여기도 k 여기도 k를 곱했을 때가 실제 x, y, z들의 값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즉 우리는 x 자리에는 뭐를 집어넣으면 되고 3k, y 자리에는 4k, z 자리에는 5k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럼 저 식에다 한번 다 넣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야. 그럼 이거 3개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니까 뭐가 생길까? 50k제곱이 생기겠죠?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x제곱에다가 y제곱은 뺄 거고요. 거기에다 z제곱은 더하겠답니다. 그럼 16k 얘에다가 얘 빼면 마이너스 몇 k제곱이 생기지? 7k. 거기다 25k 제곱 더하는 거니까 18k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거슬리는 누구는 다시 약분이 되고 k제곱은 약분이 되고 얘까지만 약분해주면 되니까 값이 얼마로 떨어진다? 25분의 9. 근데 이제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 답만 구하는 문제일 땐 그냥 x, y, z에 그냥 숫자 어떤 것들 넣으면 될까? x에는 3, y에는 4, z에는 5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일 때만? 객관식일 때만. 서술형일 때는 항상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요렇게 식을 바꿔가지고 식을 쓰셔야 됩니다. 이 과정 없으면 감점이에요. 핵심은 2번입니다. 1번은 센스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에서 12분의 x 플러스 y라는 놈과 13분의 y 플러스 z라는 놈과 5분의 z 플러스 x라는 놈이 전부 다 어떻다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같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뭐로 같을까 얘들아? 어떤 값으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를 붙여주라고? 는 k를 붙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y는 뭐라고 들 수 있고 12k. 그럼 y 플러스 z는 13k, z 플러스 x는 5k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모두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 개가 생겨? 2개씩이 생기죠. 근데 이거 3개를 더하면 몇 k가 생겨? 30k가 생기네.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k라고 들 수 있으니까 15k.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을 잘 쓰게 되면 z는 몇 k라는 게 나와? 요 식이랑 요 식을 쓰면 3k. 여기랑 여기를 쓰면 x는 2k, y는 그러면 k 다 약분해버리면 x 대 y 대 z의 b를 찾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핵심 문제야. 얘가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스킬 하나를 배운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런 게 같다라는 게 주어지면 얘들이 뭐로 같을 거다? 어떤 값으로 같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뒤에 뭐 붙여줘라? 는 k 붙여주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식 정리해서 거기서 뭐라도 힌트 뽑으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넘어가자. 142쪽 하나씩 문제 푸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분모가 다른 것끼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통분을 조금 하라고 돼 있는 거지. 결국에 분모가 다른 것끼리 더하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식의 분모가 인수분해가 x-2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위에는 지금 요런 식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x-2분의 1. 그 다음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3 사이는 마이너스. 그럼 얘를 지금 통분하라는 거니까 이거 세 개를 결국엔 뭐로 통분하겠어요, 얘들아? 얘로 통분이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는 더 이상 곱해줄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일단 x 마이너스 2에 얘는 그대로 그냥 한 번만 쓸게요. 그리고 얘는 건들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얘한테는 누가 강제로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곱해질 거야. 그러니까 위에도 얘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해준 게 그대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는 강제로 누가 곱해지는 거야? x-2가 곱해지니까 위에도 똑같이 뭐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곱한 다음에 뭐 하겠대? 빼겠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럼 위에 거 정리한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 한 게 약분이 되면 뭐 해줘야 될까? 약분까지 해야 된다 얘들아. 만약에 약분이 되면 알겠니? 오케이, 더 이상 하진 않을게. 귀찮아서 나머지 너희가 정리를 해보시고. 자,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제발 절대 저식 그대로를 굳이 한 번 더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쓸 거라면 저식을 내릴 때 인수분해해서 내리세요. 굳이 똑같은 식을 한 번 더 쓰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수분해를 해서 내리세요. 그것도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식의 분모부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해서 내리라는 뜻입니다. 쟤를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내리자는 거야.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니? x-1 그렇지. 그 다음 오른쪽도 인수분해하면 밑에는 x 그렇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분자는요 마이너스 3 x-1, x-3.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차피 곱하기니까 뭐만 잘해주면 돼? 약분만 잘해주면 돼. 마이 사라지고요. 마3 사라지죠? 그러니까 남는 것만 다시 잘 합쳐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절대 두 번 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 번 내릴 때 인수분해 가능한 건 너희 수준에서 가능한 건 해서 내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3번도 한번 볼게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일단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게 뭐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분자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니? 보이면 제일 좋아요. 앞에 거 두 개 살짝 뭐로 묶어볼까? x로 묶어봐. 그럼 x 플러스 z가 남고 뒤에 거 두 개 뭐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y로 묶으면 x 플러스 z라는 공통인수가 생기죠. 그럼 그걸로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z,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지? 나누기가 들어있지. 그럼 우린 저걸 뭐로 바꿔서 내릴 것 같아? 곱하기로 바꿔서 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건 역수니까 분모에는 x 플러스 z가 떨어지고요.
저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서 내리세요. 그럼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그렇지, 얘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인수분해만 좀 마무리해주면, 약분만 마무리해주면 얘하고 얘 사라지고 얘하고 얘 사라지고 얘하고 얘 사라지니까 얘만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굳이 두 번 쓰지 말라는 거는 시간 줄이자는 거야.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 시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분할 때는 얘한테 어떤 걸 곱해줬다면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으면 내릴 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내리라는 거. 나누기가 있으면 뭐로 바꿔주고 곱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있던 놈은 역수. 그런 다음에 약분만 잘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면 저런 식도 내가 만약에 굳이 한 번 더 쓰겠다면 왼쪽 식에 있는 거를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한 번 더 쓰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x-1분의 a 더하기 x-2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한을 할게요. 위에가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부분 분수를 하세요. 근데 위에가 어떤 식이 들어있잖아. 그건 부분 분수보다는, 그러니까 왼쪽을 건들기보단 오른쪽을 건드려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뭐 했더니 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통분을 했더니 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을 통분하게 되면 분모는 둘을 곱한 게 일단 이렇게 깔릴 거고요. 이 A한테 누구 곱한 게 올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한테 뭐 곱한 게 올까?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얘 둘이 전개했더니 얘가 생겼다고 보자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거 바로 써보자. 요거 두 개 합치면 x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4.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생길 건데 상수항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a, b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에가 숫자가 아니라 식일 때는 부분 분수보단 오른쪽을 뭐 했더니 통분을 했더니 왼쪽 식이 생겼다로 미지수를 찾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위에가 숫자일 때는 부분 분수가 100% 쉽고요. 근데 식일 때는 통분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가 아니라 통분을 했더니 얘가 됐다로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알겠지? 지금 정확한 시간이 몇 분일까? 몇 분 정도 됐을까? 22분?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애매한 거는 오늘 일단 맞풀이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에도 개념 관련해 챙겨오시고 민정이 거 빨리 복습하시고